그거를 생각하느냐, 이 거절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되게 재밌어지고요. 어, 여러 가지 희망이란 단어가 이 거절 뒤에 숨어 있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교재를 보면요, 교재가 딱 세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40분을 풀어야 돼서 교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내 경험 가지고 해야 되는 이야기라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왜 거절을 할까? 왜 거절할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딱 저 자신한테 해보고 났더니, 저의 처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무려 정말 친한 언니였거든요. 제가 여자 자매가 없어요. 근데 이 여수라는 도시에 시집을 와서 다른 시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정말 와 친언니가 있으면 이런 언니겠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좋은 언니가 뉴스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려 5년 반을 거절했거든요. 아주 거절도 대차겠습니다. 그냥 언니 다음에 알아볼게 뭐 이런 거절이 아니었어요. 언니 나 해. 나하고는 안 맞아. 계속 이런 식의 거절이었거든요. 5년 반을 내리.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친한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한 2달 전화 받기가 싫은 거예요. 전화하면 뉴스킨 이야기니까 이 언니가. 그래서 5년 반을 거절한 나로서 거절한 소비자로서 최강자 아닌가요? 근데 내가 왜 거절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거절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언니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세미나 한 번을 제가 안 들었거든요. 조기철 스폰서님 요수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한번 가서 그냥 다리 뒤로 꼬고 팔짱 끼고 뒤로 의자 제껴가지고 앉아서 듣는 게 고작 다였어요. 하나도 저한테 들려오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왜 거절을 했을까? 내가 컨택 대상이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본 거예요. 나는 절대 지금의 스폰서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언니는 너무 좋아요. 근데 언니가 뉴스킨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에 굉장히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냥 다, 그냥 다 누구나 말하는 그 하지 말아야 될 비즈니스를 언니가 선택했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권유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영락없이 그냥 15년 전이니까요. 아모레 아줌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모레 방판하는 아줌마. 그게 언니가 하는 게 싫었고, 왜 나는 월급을 괜찮게 받고 있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약간 전문성을 띠고 있는 내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나한테 왜 자꾸 아무리 아줌마 같은 화장품을 팔자고 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난 아직 그 거절이 되게 상처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사람인 이상 그런 사람을 내가 컨택을 할까요? 그나마 조금 컨택할 만한 대상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준비가 안 된 나한테 이 뉴스키는 훅 들어오는 거였어요. 서서히 참 스며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스며드는 시간이 초반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한 언니가 되게 상황적으로 빨리 성과를 냈어야 되는 상황이고 급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줌 세미나나 가까이에 알아볼 수 있는 세미나가 가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질 않았었고 이 랑연북 책자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빨간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뉴스킨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뉴스킨을 시작을 하고 먼저 이것들을 했어요. 뉴스킨 사람들 얘기하기. 그래서 뉴스킨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요. 그냥 뉴스킨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아무리 STP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은 세미나 내용을 전달을 하고 어떤 강사에 그 사람의 마이스토리를 또 전달하고 나 오늘 전직에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었어. 근데 이분 진짜 감동이었어. 이러면서 내가 대신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우리 얘기들 오늘 너무 웃겼어. 우리 오늘 송년회했는데 배꼽 빠졌잖아. 이러면서 우리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스며들게 했던 것들이 차근차근 마음에 열게 하는 키포인트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지금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정말 다양한 루트로 우리가 알아보게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훅 들어가는 뉴스킨이 아니라 재밌어 보이는 뉴스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의 65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절의 대상은 당신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싫고 미워서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적 여유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번 타이밍이 오잖아요. 이번에 또 TR미 타이밍이 오고 또 4월부터는 진짜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한테 4월 달도 또 타이밍이단 말이에요. 매달 매주 우리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주 단위로 타이밍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는 그렇게 타이밍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타이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타이밍이 와 있더라고요. 아까 윤진아 사님 강의에서도 되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내가 관계의 끝만 놓지 않고 산다면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윤여순 그룹장님처럼 5년 반을 컨택을 해서 저 같은 파트너 만들어지면 괜찮지 않나요? 10년 걸려서 만들어지면 어떠나요? 10년 걸려서 제품도 안 썼는데 10년 뒤 회원가입해서 PA, BB 구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떠세요?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타이밍도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과거에 제가 S사 네트워크를 해가지고요. 진짜 그때 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더러 몇 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혹시 그 관계를 그 사람이 깬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장님이 깬 것 같으세요? 라고 가만히 점검을 해보잖아요. 그 관계는 우리가 깹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한 3번 거절했을 뿐인데 내가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내가 그 순간부터 관계를 내가 깨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이 사업을 초기에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그게 뭐라고 이 핸드폰 버튼 누르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진짜 명단까지는 적었어요. 스폰서하고 이렇게 앉아서. 아까 우리 사업 플로우 차트를 다 이야기를 했지만 명단 적기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는 적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컨택 단계에서부터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가만히 보잖아요. 내 안에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벌써 내 머릿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딱 자리를 잡고 있냐면 전화하면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전화 컨택도 안 되고요. 컨택하려고 전화를 해도 혹시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까 두렵고요. 전화를 받으면 긴장이 돼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뭐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게 초기 몇 개월의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전화 컨택에서 거절은 대부분 내가 하는 말이 미숙한 통화 내용에서 나옵니다. 아까 윤진아 사장님 강의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폰서와 점검, 스폰서와 함께, 스폰서와 밀착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점검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윤진아 사장님 강의에서도.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도 아니고 뭐 전화하는 것까지 스폰서님한테 점검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에 혹시 스폰서 입장에 계신 사장님이라면 저는 파트너 전화 컨택 점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파트너가 몇 년이 됐던 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피커폰을 켜놓고 그분하고 통화하는 거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한번 약간 스폰서링을 통해서도 바로 개선이 되고요. 초기 사업자는 조금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를 습관 잡아주면 금방 개선이 되는데 제가 이 통화 내용을 듣고 여기 이제 상당수 지금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통화 내용을 듣고 거절 당하는 컨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트너 입장에서 내가 전화를 하는데 요즘 전화 약속이 잘 안 잡힌다. 다른 사람들은 되게 약속 잘 잡아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점검이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스폰서링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는 분들이잖아요. 스폰서 앞에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님, 저 지금 컨택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저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저 점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런 파트너는 아마 그렇지 않은 파트너 사장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비즈니스가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만났다. 점검을 받고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그 만남에서 나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나갈 때 뭔가를 팔려는 목적, 오늘 STP에서 반드시 뭐를 해야겠다라는 그 목적보다 상담자의 만남을 가지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대상과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아픔, 이 사람의 근황, 이 사람의 어떤 요즘의 이야기들을 상담하는 사람의 자세로 한번 들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의외로 내가 제품 또는 사업을 기회를 알리기 위해서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아래 한번 글을 볼까요? 상대방의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래 글을 보면 환자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 부분이 안 좋은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의사가 환자보다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자의 아픈 어느 부분까지 의사가 들을 정신이 없습니다. 의사가 말하느라 바쁜 거예요. 본인의 알고 있는 지식 자랑, 의학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하느라 바쁘다 보면 환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의사 말을 듣고 이 병원은 다시는 안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채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발견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이 뭔가 요즘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 부분이 딱 핵심만 잡을 수 있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내가 들어주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며 훨씬 많은 것들을 전달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팅이 끝나면 상대방은 오늘 이 친구 만나서 참 좋았다. 남한테 못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 그 시간이 참 뜻깊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만남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 다음번엔 안 만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다 보면 상대방과 말과 속뜻에 경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내가 할 말 생각하느라 경청을 못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그런 부분 힘들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질문할 수 있고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그 다음 약속을 잡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파트너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이건 파이프라인 우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진짜 우리 비즈니스는 하이테크죠. 그럴수록 사람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하이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테크가 발달할수록 하이터치도 발달해야 되는 건데 하이테크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하이터치는 그 가운데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하이터치는 만나서 굉장히 깊은 대화 내용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사람의 욕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지, 거기에까지 다다르려면 몇 번에 걸쳐서 나한테 여유가 생겨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경험에서 오는 이런 여유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 김정선 저를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초반에 저도 이랬어요.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님 누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굉장히 자존감이 약해 있는 나한테 나를 모두가 피하고 내 전화를 일부러 안 받고 다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순전히 오해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그 근래 어떤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전화를 못 받는 상황도 굉장히 많은 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전화를 안 받을 때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라는 어떤 이런 자존감 약한 생각보다는 이 친구가 요즘 바쁜가 보다. 무슨 일 있나 보지? 무슨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해 보지라는 마음으로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약속 전화부터 스폰서님에게 초반에 점검받아야 됩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 전화 습관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음에 언제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린 친구들끼리 이러잖아요. 그래, 그럼 다음에 전화할게. 이러고 끊잖아요. 자, 다음에 보자. 이렇게 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럼 다음에 전화할게. 이건 뉴스킨 하기 전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그냥 흔하디 흔한 일상 멘트고요. 아, 그래, 다음에, 그럼 다음 주는 괜찮아. 아니면 다음 달은 좀 한가해지겠어?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월요일 날 나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볼까? 아니면 화요일 정도는 시간이 어때? 나는 지금 내 스케줄을 보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 시간이 괜찮은데, 너는 수요일과 목요일 중 어느 때가 나? 라고 해서 양자택일법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바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언제 한가해지면 보자. 이게 아니라 아, 요즘 바쁘구나. 무슨 일 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뭐 요즘 뭐 아버지가 뭐 시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뭐 병원 다니고 있어. 또 때로는 요즘 동생 뭐 결혼 준비로 요즘 되게 바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이럴 수도 있고. 그럼 그렇구나. 그 상황에 되게 공감을 해지고. 아, 그럼 다음 달 정도 너 한가해지겠네. 그럼 다음 달 초쯤에 내가 다시 한번 전화할게. 그때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또 차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일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묻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럴 때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5분간 전화로 내가 사실은 말이지 진짜 비전 있는 사업을 발견했거든. 너 뉴스킨 들어봤어? 완전 끝내주잖아. 그리고 3월 달에 막 TRM가 있었는데 이제 이러신 분이 계십니다. 아까 윤진아 사장님도 전화로는 절대 이 비즈니스를 설명하지 마라라고 했던 게 물론 때로는 전화를 해서 만나지기도 합니다. 오, 그래? 너 뉴스킨 시작했어? 그런데 이런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아, 근데 내가 요즘 바쁘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확률 높은 만남을 잡을 때는 전화로 STP 하지 말고 전화로 비즈니스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거절의 누적수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저 사업 초반에요. 제가 인상은 조금 어떻게 보이시려나 약간 까칠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말도 좀 까랑까랑하고 목소리도 그래가지고 되게 뭐 냉차 보이고 이러는데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말캉말캉하고 눈물도 많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상처도 되게 나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사업 초반에 했던 게 있어요. 내가 빨리 거절 100번 채우자. 그게 제가 라면북에서 보고 느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거절의 누적 횟수는 뉴스킨의 스펙이라고 봅니다. 몇 번 거절 당했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거절을 그만큼 당했다는 거는 내가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 그 거절을 당하는 그만큼 나는 강해지고요. 그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가장 든든한 스펙이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킨 할 때 사회에서 얻었던 스펙이 필요가 있던가요? 정말 쓸모없는 게 뉴스킨 하기 전 스펙입니다. 그렇게 쓸모없을 수가 없어요, 뉴스킨에서. 뭐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상관이 없고요. 뭐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 있는 자격증을 가졌어도 뉴스킨에서는 잘 안 써집니다. 초반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극복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게 뉴스킨이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에 와서 새로운 스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초반에 저는 거절의 누적 횟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금률의 법칙 너무 잘 들어봤죠? 10대 6대 3대 1. 10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6명이 거기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3명이 나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되고 그중에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중에 한 명이 나랑 평생 친구가 된다는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랑연에서는 사업 초기에 우리가 가장 빨리 이루어내야 될 게 목표가 6파 EBP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한다면 한 명의 평생 친구를 갖는 게 우리는 EBP가 되려면 2BP가 되고 6파 EBP가 되려면 6명의 평생 친구를 가져야 되잖아요. 다 곱하기 6을 해보는 겁니다. 그 60대 36대 18대 6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확률상 6파 EBP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파가 평생 친구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 PA 진행은 아주 가차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60번에 긍정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거절 당하는 거
멋진 일 아닙니까? 60을 채우기의 거절의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번 거절 당하기 위해서 진짜 초반에 콜드도 되게 많이 했어요. 콜드만큼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100번 거절을 채우자. 근데 100번 거절 하기도 전에 EBP 되던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단순하게 숫자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절은 스펙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스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100번 거절 채우기 미션.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어, 제가 제 파트너 1대, 2대, 3대, 4대 파트너의 그 지널러지를 잠깐 오픈을 하는데요. 이분이, 어, 드림캠프를 다녀오자마자 제가 드림캠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요새서 가다 보니까 5시간을 좀 넘게 갑니다. 5시간 반 정도를. 그래서 가면서는 이제 편하게 가는데 올 때는 모든 그룹이 그렇듯이 애프터 미팅을 하고 오죠. 제가 오는 버스에서 항상 하는 애프터 내용이 있습니다. 드림캠프 당일날이 우리 열정이 가장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드림캠프 2일차는 어때요? 사업자한테 필요한 정말 명강의들이 두 타임이 돌아가잖아요. 그 우리 온도가 엄청 뜨거워져 있을 때거든요. 와, 진짜 해봐야지. 막 이런 막 기가 충천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버스에서 자고 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의 그 기충천이 한 50%에서 70%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항상 파트너 사람들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10명 약속 잡으세요예요. 버스 내려오면서 10명 약속 잡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 오늘 그 느꼈던 이 열정, 이 감정 그대로 지금부터 약속 잡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생전 처음 드림캐프 온 어떤 사장님이 전화를 막 돌리고 문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약속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상위 스폰서한테 계속 만남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드림캠프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말일까지 딱 10일이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10일이란 시간 동안 10,000포인트를 해냅니다. TR9T로만. 본인이 드림캠프에서 강의를 듣고 그때 막 드림캠프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었냐면요. TR9T로 뭐 비포 애프터 사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업 성과가 나왔습니다. 강사들이 이런 열띤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가 오면서 그때는 그냥 초대자였죠. 사업자도 아니고 나 진짜 이 TR9T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 본인 몸에 임상도 안 나온 그냥 소비자였습니다. 그런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문자와 전화를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10일간 10명을 안 나가지고 그날 만지부위를 그 달에 해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 빌드 보너스. 그래서 그 다음 달 첫째 주까지 한 거에 대해서 커미션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분 뭐 만지부위 했어요. 뭐 이걸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이 바로 핵심이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재벌 아버지가 딸에게 가리키는 마케팅이라는 그 영상을 보고요. 딱 이걸 대입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업자가 10일 동안 전화 50통을 돌렸다고 한번 전화를 몇 통 했는지 본인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만난 사람은 30명이 좀 넘었다라고 해요. 10일 동안. 이거를 이제 스폰서가 다 함께 만나준 거죠. 그리고 거절은 한 20명 정도 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10명한테 TR9T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전화를 50명한테 했고 실제 만난 사람이 한 30명 됐고 거절은 한 20명한테 당했다면 그렇게 해서 490 계산하기 힘드니까 500만 원을 받았다면 한 명 전화할 때마다 10만 원 버는 행동을 한 겁니다. 환산을 해보면요. 500만 원 나누기 50 해보십시오. 만약에 100통의 전화를 했다면 한 사람당 5만 원을 버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는 5만 원을 버는 행동, 10만 원을 버는 행동이었지만 한 명 만나면 15만 원을 버는 행동을 한 겁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요. 거절도 돈 버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직장인 빼고 요즘 자영업자들 어떤가요? 제가 팀 미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패를 하고 정말 어디를 가봐도 1년이 멀다 하고 간판이 바뀌고 업종이 바뀌고 있는 요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문을 닫을 때 과연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문을 닫고 요즘 뭐 중고거래가 넘쳐나잖아요. 식당 하다 6개월 만에 접은데 카페 하다가 뭐 1년 만에 접은 거 그 중고 뭐 제품들이 넘쳐나는 게 당근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하는데도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 피해를 보고 또 그만뒀을 거예요. 시작할 때는 얼마나 큰 희망에 들떠서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절당해도 돈을 버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거절당한다고 손해볼 게 뭐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명한테 100명한테 전화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모든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100명 거절당할 때 왜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을 하지가 아니라 10명한테 거절당하면 50만 원 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진실되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책 6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세일 접기 통계를 보면 몇 번의 거절을 당하며 포기할까? 한 번 거절에 포기하는 경우가 48%라고 합니다. 두 번 거절에 포기하는 경우가 25%라고 합니다. 세 번 거절에 포기하는 경우는 이제 15%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 거절에 가망 소비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 합치면 88%나 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너무 놀랍다는 거죠. 모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상황도 이 그림 너무 흔한 그림인데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 뉴스킨 비즈니스로 안내해 준 언니는 바로 위의 언니입니다. 위의 언니. 절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에서 욕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네버 기브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강하게 끌어냈었거든요. 그래서 5년 반 만에 제가 세미나 한 번으로 이 비즈니스를 알게 되고 결단을 하고 사표를 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상대를 먼저 관찰하자는 겁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서 내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무엇 때문에 뉴스킨을 하고 있지? 그리고 어떤 일이든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란 없습니다. 저는 거절이란 단어도 국복이란 단어도 저한테는 이제 크게 저한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비전이 오늘의 거절에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그 비전이 그 자그만 그게 뭐라고 나한테 뭔가 큰 몇천만 원을 뺏어가는 일도 아니고 나한테 크게 손해를 주는 일도 아닌데 그 거절이 뭐라고 그 꺾이지 않겠다라는 거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잠깐 힘들다고 내 미래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주먹을 움켜쥐겠죠. 내가 너희들 앞에 증명이 돼 보이겠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건 너가 아는 거랑 달라. 그래서 이런 마음들로 무장을 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직 극복해야 할 것이 많다면 꿈을 더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뉴스킨으로 아직 뭔가 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잘한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저한테 지금 거절은 아주 그냥 뭐 가시, 손에 박힌 생선 가시만 또 못한 것입니다. 그냥 집게로 뽑아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먼저 준다는 자세로 출발합시다. 얻으려 가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은 이전에 뿌려놓은 씨앗과 함께 새로운 씨앗이 싹 더 번창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 현재 상태 안주하려 한다면 대화를 위한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룹의 커다란 자산이 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씨는 계속 뿌리고 가꾸면 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의 변화와 그다음에 뉴스킨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요. 저는 지금 15년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뉴스킨을 잘하고 직급을 가기 위한 단순한 기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제력이 생기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건 사람으로서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이고 내 삶의 통제력이 넓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인생 바꿔주는 뉴스킨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그 자잘한 거절에 넘어가지 맙시다. 화이팅!